코니 존스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76세의 여성으로 캠프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무스크릭 레인저역에서 미국 산림청 야생동물 경비원으로 일한 적이 있으며 자주 젊은이들과 오지 관광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25년 동안 황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술이 매우 뛰어났죠. 애초에 그녀가 일하는 캠프 자체가 차량으로는 갈 수 없고 오로지 도보나 말을 타고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캠프에 온 이들이 사냥을 떠났고 코니는 그녀에게 에이스와 둘이 캠프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사냥을 떠난 사람들에게 코니가 무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죠. 단순히 통신 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 그들은 하던 사냥을 마저 하고 10월 5일 다시 캠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코니와 에이스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죠. 그녀의 자켓은 탁자 위에 있었고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총 또한 옷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코니를 찾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미 공군과 아이다호 주 방위군, 헬리콥터 구조대 등 수색경과 수색대가 이동하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니와 그녀에게 에이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10월 16일 수색은 취소되었죠. 3주 후 에이스와 비슷한 개가 무스크릭 레인저역에 나타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이스는 코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캠프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죠. 에이스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수의사에게 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이후 코니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고 비영리 단체인 트루노스 서치 독스에 의뢰하여 다시 수색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코니의 딸은 어머니의 실종을 단순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코니가 사라졌던 날에 또 다른 실종 사건이 있었던 것이었죠. 테런스 우즈라는 남성이 같은 날 오후 5시쯤 아이다호 오로그란데 지역에서 실종되었죠. 그는 27세의 영국 TV 프로그램인 화이트워터의 벌어진 금광 다큐 촬영을 도왔던 메릴랜드 출신의 제작 보조원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11월까지 다큐를 작업할 예정이었으나 실종 며칠 전에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10월 10일에 귀국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하죠. 수사관들은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당시 제작진들을 추궁했습니다. 제작진의 말에 의하면 촬영이 끝난 뒤 테란스는 가파르게 떨어진 산등성이로 다가가서 아래쪽에 있는 숲을 향해 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는 들고 있던 촬영 장비를 갑자기 떨어뜨리고 언덕을 내려가 아래 숲으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처음에 촬영팀들은 그가 절벽에 떨어진 걸로 생각했지만 급하게 가보니 테란스가 뛰어가며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팀원들은 그를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달렸다고 하죠. 팀원들은 숲속으로 그를 찾으러 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죠. 역시나 그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테란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죠. 도대체 테란스는 갑작스럽게 왜 숲을 향해 뛰었을까요? 무언가에 걸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무언가를 본 것일까요? 코니와 테란스는 오늘날까지 행방불명입니다. 1981년 7월 25일 14세의 스테이시 아라스는 아버지와 함께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부의 목초지 구역에서 4일간 승마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8명이 한 그룹으로 이동을 하였죠. 이후 하이시에라 캠프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은 하룻밤 묵을 수 있도록 오두막집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말들을 묶고 실내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스테이시는 간단하게 짐 정리를 한 후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다른 일행들이 쉬는 동안 스테이시는 아버지에게 근처에 있는 호수의 사진을 찍고 싶다고 가볍게 호수까지 하이킹을 가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피곤했는지 캠프에서 쉬겠다고 하죠. 대신 그들 그룹에서 나이가 조금 있는 제럴드 슈트어트라는 노인이 그들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캠프에서 남아있는 일행들은 두 사람이 호수를 향해 언덕을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언덕을 조금 내려간 제럴드는 금세 피곤함을 느끼고 자리에 앉아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러자 스테이시는 제럴드에게 자기는 먼저 호수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호수의 위치와 거리를 대강 어림짐작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게 스테이시는 호수 방향으로 먼저 가게 되었고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역시나 이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휴식하고 있던 제럴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캠프에 남아있던 일행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일행 모두가 광범위하게 그녀를 찾게 됩니다. 그녀를 찾던 도중 한 무리의 등산객들을 만나 그들에게 그녀의 행방을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하죠. 유일하게 발견되었던 건 그녀의 카메라에 있던 렌즈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하였죠. 이후 곧바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색대원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광범위한 수색을 진행하죠. 약 150여 명의 수색대원들과 60여 명의 산악구조협회, 수색견 헬리콥터 등 호수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견된 건 앞서 언급했던 렌즈뿐이었습니다. 스테이시는 당시 발찌와 귀걸이, 쌍안경과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 수색에도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죠. 동물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지만 흔적이 전혀 없었고 캠프와 가까웠기 때문에 그녀가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긴 했죠. 현재까지도 그녀는 실종 상태입니다. 2001년 1월 26일 글로리아 맥도날드는 아칸소주 폴 카운티에 있는 퀸 비렐미나 주립공원으로 하이킹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재혼한 남편과 그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12시 25분쯤 공원의 연인들의 도약대가 있는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들은 멀리서 크기가 큰 나무 가지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글로리아는 먼저 숙소로 돌아가서 식당과 선물 가게를 알아보겠다고 말하죠. 나머지 일행들은 하이킹을 계속하고 글로리아는 숙소로 혼자 돌아가게 됩니다. 약 30분 후 일행이 숙소로 돌아왔지만 글로리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같이 타고 온 차량은 변함없이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안에서 글로리아의 지갑이 발견되었습니다. 차를 살펴보니 글로리아의 소지품들이 지갑을 제외하고 모두 없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7일 아칸소주 경찰들은 퀸 빌헬미나 지역에 대한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역시나 글로리아의 흔적을 찾지 못하였고 지원 요청을 통해 탐지견, 헬리콥터, 수색 구조대를 동원한 광범위한 수색 작업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수색견들이 글로리아의 냄새를 따라 산장 아래 도로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글로리아의 냄새가 사라졌죠. 당시 주립공원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6명인데 전날 밤에 폭풍이 지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렀다고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글로리아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글로리아는 메나스타 신문의 법원 기자였습니다. 몇몇은 그녀가 쓴 기사로 인해 누군가가 그녀를 납치했을 수도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의 글과 메모를 검토한 후 그들은 그녀가 납치와 이어지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죠. 경찰은 당초 글로리아의 남편인 다니엘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아보라고 요구했죠. 바로 글로리아의 실종 후 남편인 다니엘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플로리다로 이사할 것이며 메나에 머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더라도 메나의 집으로 돌아올 텐데 말이죠. 인터뷰에서 다니엘은 자신의 아내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그녀를 납치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용의자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가 용의자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가끔 잘못된 길을 마주할 수 있지만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경찰에게 3명이 모두 개별적으로 신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의 카메라를 압수해 그날 찍은 사진을 찾았지만 글로리아에 대한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고 하죠. 당시 공원에서는 그들 말고도 글로리아를 본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공원의 정비공이죠.
하지만 그는 당시 글로리아가 입고 있던 노란 재킷을 입은 글로리아로 추정되는 사람을 보았지 확실히 그 사람이 글로리아라고는 확실해하지는 못했죠. 당시 글로리아는 밝은 노란색 후드 재킷에 파란색 격자 무늬 셔츠, 청바지와 테니스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재까지도 행방불명 상태입니다.